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모의고사 4급의 진윤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쓰기 일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눌렀네요. 자, 쓰기 일부분 이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순배열 하실 때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말을 슬슬 걷고 여기 자꾸 끄셔서 주어가 앞에 온다. 주어보다 앞에 올 수 있는 건 시간명사 같은 것들이 오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구정보 알고 있는 걸 먼저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주체가 먼저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국어는 시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굉장히 정확한 언어다라는 것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는데 얘 눈에 떠요. 우와, 보이시죠? 앞으로 먼저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이거 뭐라고 읽죠? 러라고 읽어요. 그쵸? 대충 우리 회화 때부터 배우면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배우죠. 문법적인 용어로는 동태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사니까 도와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사, 명사, 우리가 사 배우는 건 다 단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의미가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동태는 뭡니까? 동작의 상태. 혹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또 우리가 영어를 어렸을 때 많이 배웠으니까 중국어에서 동태조사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에스펙트가 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러는 과거에 랴오라고 읽었어요. 지금도 그게 나와 있죠. 뭐뭐 했구 류에 해당하는 말. 끝나다 그런 동사의 의미로 사용하다가 얘가 동사에서 의미가 점차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의미만 나와서 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남아지는 거죠. 어찌됐든 명칭도 그러하고 동사의 원래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 러졌고 나중에 러 같은 거 바로 보이면 이 앞에 단어 품사는 다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show down라는 표현은 봤다예요. 원래는 show 자체가 봤다거든요. down은 없어도 돼요. 얘는 보충해주는 말 보어인데 따오가 이렇게 뒤에 동사 뒤에 쓰면 어떤 뭐 목적의 달성을 나타냅니까? 우리말에 뭐 받아냈다,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동사예요. 받았으면 받았을 수 있는 그쵸 목적어가 필요하겠네요. 받은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이즈라는 표현. 선생님 얘도 동사인데 맞아요. 라이 오다 동사죠. 즈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써드릴까요? 뭐뭐로부터. 아이고 이게 또 인식이 잘 안 돼요.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에 물결 표시 오면 다품사 뭐라 그랬죠? 전치사예요. 맞아요. 근데 전치사는 이데칼 앞강에서 계속 동사 앞에 온다고 해놓고 일부 전치사들은 동사 뒤에 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조조가 살았던 위진남북조 시기로 올라가 보면 원래 전치사가 다 뒤로 가 있어요. 뒤로 동사 뒤로 왔다가 뒤에 이제 중국어에서 그런 보충해주는 보어가 발전하면서 뒤가 너무 헤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들이 문장 동사 앞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99. 거의 8%는 옮겨가는데요. 그 나머지 0.02%가 몇 개가 남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쯔랑 뭐 이제 위 같은 것들인데 쯔가 어디로부터 해.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해석할 때 라이즈라는 표현은 그쵸 어디로부터 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얘가 어디로부터 오다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그쵸 장소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단어 보도록 합시다. 이펑. 혹시 이펑자를 못 읽으시더라도 앞에 숫자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량사라고 표현을 하죠. 한 통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제가 떠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시는 편지죠. 그러니까 외국의 편지. 외국은 장소니까 붙여가죠. 외국으로부터 온 편지. 그럼 답 나왔네요. 나는 외국에서부터 온 편지를 한 통 받았다죠. 주체 누구 써주시면 돼요? 나는요. 그쵸? 자, 동사 써줍니다. 쇼다운러 받았습니다. 목적어 뭐예요? 신 편지 받았어요. 어떤 편지예요? 한 통에 외국으로부터 온 보이시죠? 중국어는 이 수량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명사 앞에
북치고 장구치는 모든 말이 어떤 말이 들어가건 다 제1순위는 수량사가 제일 먼저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펑 먼저 써주시고 来自外国的信이라고 얘기해서 외국에서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라는 동사 수러문, 즉 관형어를 배워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빼이자문 제가 엊그저께 HSK 시험을 보러 갔다 왔었는데요. 바, 빼이, 비 다 같이 나오는 거 보고 올해는 난이도가 좀 어려우려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어 빠집니다. 그쵸? 여기 한번 볼까요? 신펑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신도 편지고 펑은 봉투를 세는 양사니까 합해주면 그냥 편지, 편지 봉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뒤에 단어 볼까요? 라지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라지라는 표현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통, 발음 비슷하죠? 쓰레기통, 명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어 빼질게요. 자, 빼이는 이렇게 쓸까요? 무엇에 의하여. 제가 어디를 먼저 치나 봐요. 말에 물결 표시를 했으면 품사 뭐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빼이는 무엇에 의하여라는, 그러니까 우리말에 흔히 말하는 피동문에 해당하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전치사라고 얘기를 왜 피동문이야라고 하신다면 우리말이라고 하면 되지, 중국어에 아직도 현재 이불이라고 하면 베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덥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서 빼이는 덥다, 당하다라는 동사였던 거죠. 덥다, 당해, 맨날 나쁜 일 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의미에서 그 이제 당하다라는 동사가 의미가 쇠퇴가 되면서 무엇에 의하여. 그래서 빼이라는 단어를 고대 문건에 찾아보면 보쌈을 당했네, 노략질을 당했네, 여기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빼이가 오늘날의 피동문에 이제 굳혀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빼이는 무엇에 의하여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러 들어가면 그죠, 앞에 대부분 다 동사라고 얘기했었죠. 렁 버려요. 버려서 찐러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럼 빼이가 피동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의미적으로 앞에 주어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편지 봉투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먼저 써야 돼요? 주체는 그쵸? 편지 봉투가 신펑. 그쵸? 누구에 의해서요? 빼이워 나에 의해서 렁 던져서 찐러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요? 라지통이라고 얘기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편지봉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내가 편지봉투에 내가 쟤 때문에 던져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라는 피동문을 만들어지겠죠. 우리나라는 피동문이 잘 발달하지 않았죠. 이희리개 정도가, 그러니까 조사가 뒤에 붙으면, 이렇게 격조사가 붙으면 되겠지만, 중국어는 피동문이 생각보다 되게 발달을 했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리기죠. 이희리개가 아니라. 넘어가서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요 단어의 중요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원래 그죠, 땅지자예요. 근데 이제 땅지자는 명사일 때밖에 안 쓰고 대부분 이제 뜨라고 표현을 하죠.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쓰게, 뭐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영어에 형용사 뒤에 ly 붙으면 뭐 되죠? 부사 되죠. 중국어에서 형용사 뒤에 떠 붙으면 뭐 돼요? 부사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징은 출 먹어요. 우리도 겁먹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국어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설이 있죠. 출징은 겁먹었다, 놀라다라는 형용사. 그러면 놀라다 뒤에 떠를 붙여서 놀라게, 그쵸? 뭐 이렇게 표현을 부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란이라는 표현은 갑자기라는 뜻이죠. 갑자기! 어쩐다고 부사예요. 부사. 그다음에 칸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라는 표현은 완료. 쩌는 동사 뒤에 붙어서 지속. 왜냐하면 얘가 붙을 착이에요. 붙어서 착 붙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 계속 지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의 의미가 발달한 거죠. 쇠퇴를 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하나의 형태적인 의미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까? 칸저, 보고 있다. 아까부터 계속까지 그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나 나나, 그쵸? 뭐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어떻게 뭐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주체 잡아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마마 뭐 써도 되고 워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놀란 듯이라는 표현 때문에 엄마를 주어로 써주는 게 의미적으로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사 중에 뭘 먼저 써주냐라는 건데 여러분 중국어는 동사에 의해서 움직여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뭐요? 라고 한다면 100% 동사예요. 좀 재수없게 군다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서 딱 하나 품사만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언어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원시 쪽으로 가면. 근데 모든 언어에 뭐 없어서는 안 될 품사가 다 동사예요. 무조건 동사는 다 있어요.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동사가 칸, 보다잖아요. 그럼 이 부사 둘 중의 의미에서 동사의 의미에 더 가까운 걸 갖다가 동사 옆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투란이라는 표현은 갑자기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갑자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주체에 가까워요. 그렇죠? 출징더라고 출징이라고 하면 놀랍다라는 건 당연히 주체에 가까울 수 있지만 지금 뜨라는 표현을 써서 뭐뭐하게라는 부사의 하나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미를 조금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어떤 쪽에 주어에 가까이 붙어줄 건지 어떤 쪽에 동사를 갖다 줄 건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갑자기 시간 쪽에 조금 더 나온 거니까 앞으로 갖다 붙여주시면 되죠. 출징도 놀란 듯이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보고 있는 거니까 얘랑 갖다 같이 붙여주셔야죠. 간조워 나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93번 갑니다. 这里 여기라고 나와 있고요. 大概요 대략이요 됩니다. 이어는 뭐 있다라는 표현도 되고 얼마만큼이라는 대충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火车站이라는 표현 명사입니다. 지금 장소와 장소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체크해 주셔야 될 단어 리라는 표현입니다. 리라는 표현은요. 동사로서, 그러니까 중국어의 전치사는 99% 다 동사에서 의미가 탈락을 하면서 전치사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 지금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별하다 쓰죠. 이별하다, 이별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네, 뭐뭐로부터 라는 전치사의 의미로 가게 되는 거죠. 뭐뭐로부터 from과 같은 종과는 다르게 종은 출발점을 강조하는 반면 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는 거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상의 이 떨어짐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봐주시면 이공리 이 단어 아셔야죠. 이 부분은 이 단어는 쓰기 이 부분에서 장문화세요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km 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장소와 장소가 대략 1km 정도 된다라는 의미 써주셔야 되겠네요. 주체는 주어는 제가 얘기했죠. 계속 구정보라고 아는 정보를 떨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쭈리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火车站, 기차역은 리这里 여기로부터 라고 나왔죠. 그래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고 뒤에 수로 온다. 이렇게 가잖아요. 大概 대략 이어 됩니다. 얼마만큼 됩니다. 2公里 1km만큼 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리 앞으로 징이 들어가면 문장 맨 앞에 오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청탁하다, 부탁하다 그런 의미에서 플리즈의 의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단어 볼까요? 짜이는 짜이찐 할 때 짜이죠. 또! 어쩐다고 부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단어 볼까요? 이건 뭐야? 라고 하신다면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地址이라는 표현은 주소라는 뜻입니다. 한자에 땅지자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한자에 땅지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땅,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동사 체크, 检查 혹시라도요 눈치가 빠르시다면 얘 모르셔도 지금 문장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라는 걸 아실 거예요. 检查라는 표현은 검사하다, 뭐 체크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비엔은 우리 맨날 회화 때 请再说一遍이라고 하죠. 그러면 再说一遍에서 쇼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비엔이라는 표현은 한 번이라는 뜻이죠. 한 번, 두 번. 동작의 양을 나타낸다라는 단어여서 동량사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어디 뒤에 갖다 붙겠어요? 그쵸? 동사 뒤에 갖다 붙겠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칭리 뭐뭐 해주세요.
짤 다시 검사해 주세요. 몇 번을요? 2遍. 동작의 양이니까 동사 뒤에 갖다 붙여주셔야 돼요. 선생님 앞에 갖다 붙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에 거 핵심적인 의미는 지엔샤지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사보다 먼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무엇을요? 地址 주소를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쓰기 이 부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설명 이 단어를 도와줄 분 너무 그림에만 의존해 주시면 안 돼요. 자, 笑话라는 표현은 동사로서 비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비웃다라는 동사 외에도 명사로서 농담, 우스운 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웃으면 주체가 어떤 목적, 대상을 비웃을 수 있겠죠. 다시 한화워. 됩니다. 근데 이 시어화가요, 고대 문건에 가면 거의 대부분 동사 의미가 훨씬 더 강해서 비웃었네, 조롱했네 라는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他讲了一个笑话 보이시죠? 그러니까 농담을 했다라는 표현을 가야 되는데 왜 앞에 동사가 슈어가 아니고 짱이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고사라는, 그러니까故事, 이야기나 시어화는 말하다라는 동사 짱으로 쓰셔야 돼요. 슈어는 내 그냥 생각을 와 얘기하는 거고 지앙은 내용이나 줄거리가 있는 걸 얘기할 때는 지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용법 알고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 나 비웃지 마, 뭐뭐 하지 마. 비에 시앙화워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가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점수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이시죠? 남을 비웃어요. 근데 한번 앞에 볼까요? 他的缺点是 보이시죠? 缺点이라는 표현은 또 뒤에는 뭐 간다? 명사, 그쵸? 부족한 점이니까 단점이란 뜻입니다. 그녀의 단점은 是입니다. 像画别人 다른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总是 항상 남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죠. 他给我讲了一个笑话 나에게 웃긴 얘기를 해줬다 라고 표현을 만들어 주시거나 笑话가 또 명사, 농담, 우스운 얘기니까 우스운 많은 농담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他知道 알고 있습니다. 很多有意思的笑话 재미있는 농담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볼까요? 我们听了他的笑话以后 웃긴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 활용해 주시면 돼요. 都觉得很有意思 모두 재미있다고 느꼈다라고 한처럼 여러분들이 앞에 말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7번 실망이라는 표현은 동사로서 뭐 실망하다, 형용사로서 실망스럽다라는 두 가지의 품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실망하다는 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他失望了 他们很失望了 라고 해서 형용사용법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하죠. 첫 번째 봅시다. 很 대신에 바꿔줘요. 我们对 이 단어 중요합니다. 对는 무엇 무엇에 대해라는 대상을 가지고 나와요. 말에 물결 표시 들어가면 품사 뭐다?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뭐 온다? 명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 실망했다라는 문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对什么很失望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축구 시합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对这次比赛 그렇죠. 이번 시합에 非常失望 매우 실망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시합이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这次比赛 이번 시합은 使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사역동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사역, 일을 시켜요. 그때 그 사자입니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하게 만드는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겠죠. 观众이라는 표현은 보는 사람, 관중이죠. 사람이 셋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관중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관중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失望, 실망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겸어, 말을 겸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겸어 구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这次比赛的结果 말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 시합의 결과가 让뭐뭐하게 만들었어요. 뭐하게 만든 대상 사람
지오미라고 얘기해서 이 뒤에 미자가 들어가면요 다 팬이라는 뜻입니다. 뭐 가수 팬이라고 한다면 끄미, 뭐 어떤 영화 배우 팬이라면 잉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지오미라는 표현은 축구 팬들을 뭐 하게 만든 거죠. 感到失望 외우셔야 될 거 실망스럽다고 느끼다 感到失望 이렇게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망스럽다라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또 꾸며줄 수 있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我从来没看过 야,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어. 这么 이렇게나 让人失望的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的比赛 시합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잡고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보도록 할까요? 比赛的输赢 이 단어 체크. 슈라는 표현은 지다, 잉이라는 표현은 이기다. 그러니까 이고 지기는 것은 不是 아닙니다. 最重要的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你别那么失望了 대부분 실망하면 실망하지 마. 别失望了 别那么 그렇게나 실망하지 마.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98번의 收拾 이라는 표현은 정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한자에 손수병 들어가 있으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收拾 당연히 청소하는 대상은 房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죠. 야, 방 청소해. 收拾房间 누구 방요? 你的房间 청소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방향 제시해 주십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빨리 청소해. 快收拾一下 동사 뒤에 一下 붙으면 뭘 좀 해라는 시도의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거나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종합설명 붙여줘요. 你的房间太乱了 야, 너 방 너무 어지러져 있다. 乱了 그러니 뭐 하래요? 我帮你收拾一下 내가 널 도와서 정리해 줄게. 아니면 뭐 快收拾一下 빨리 청소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3번 오늘 체크해 주실 단어 难道什么什么吗? 라는 표현은 설마 그런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마 이제 방을 보고 难道 얘기하죠. 你一次都没有收拾 이라고 해서 우리말에도 한 번도 청소 안 한 거야? 라고 하죠. 한 번도 라는 표현 붙여주시면 돼요. 一次都 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고 没有 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收拾 너 한 번도 청소 안 했구나. 뭘요? 你的房间 너의 방을 설마 네 방 한 번도 청소 안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봐주시면 바를 썼죠.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납니다. 把房间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방을 잡아다가 收拾 정리하세요. 그 뒤에 기타 표현 一下 한 번은 해야지 라든지 뭐 收拾了 청소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收拾干净 정리를 해서 깨끗해졌다라든지 어떤 반드시 동작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볼까요? 收拾房间 방을 청소하는 것은 주체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체크해야 될 단어 有助于라는 표현은 어디에 도움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전치사 일부들은 뒤에 남아있다고요. 동사에서 有助于 어디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원래는 지종리라고 해서 이제 집중력인데 집중력을 높이는데 라는 하나의 또 그죠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提高 지종리라고 해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99번 찡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중국어 공부하실 때 단어 뒤에 아들자자 붙여 있으면 다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울을 보다라는 건 칸을 쓰지 않고요. 저 비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기본 구조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죠. 이거 네 거 거울이야? 이거 누구 거울이야? 这是谁的镜子? 그쵸? 이렇게 표현해 주시거나 거울 있니? 你有镜子吗? 할 수 있겠네요. 借我用一下. 나에게 빌려줘서 좀 쓸게. 이렇게 하던지 这儿有没有镜子? 여기 거울 있어요? 없어요? 我想照一下镜子. 거울 좀 비춰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뭔가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말을 자꾸 써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거울 좀 꺼내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울 좀 꺼내봐 라는 건 네가 거울을 집어서 꺼낸 다음에 잡은 다음에 나오는 상태까지 내가 다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쓰시면 돼요. 니마 징즈, 너 거울을 집은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出来, 내 빼는 걸 나에게 보여줘 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울 좀 꺼내봐. 镜子拿出来. 그래서 바는 대부분 명령문이거나 요청문, 상대방한테 뭐 좀 해줘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5번 볼까요? 아까 우리 베이짬은 배웠었죠. 거울 깨져야 되겠죠. 镜子, 거울은 被他, 그에 의해서 摔,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떨어뜨려져서 坏了, 망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외워야 될 단어 摔坏라는 표현은요. 뭐 사람이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물체가 쓰러뜨려졌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피동문은요. 대부분 당했다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당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략이 됩니다. 镜子被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摔坏了 그래서 거울이 깨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100번입니다. 도어라는 표현은 꽃 한 송이 할 때 그 송이를 세는 양사예요. 양사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등장을 하고 있죠. 我买了一朵花 꽃을 세는 양사. 도어는 또 구름을 세는 양사도 되는데요. 그림에 꽃이 나와 있으니까 꽃과 관련 지어줘야 되겠죠. 야, 이 꽃 예쁘다. 这朵花좀 漂亮.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땐 반드시 가운데 양사 써주셔야 돼요. 奇怪, 이상하다. 这朵花的叶子 사급에 이상하게 꼭 잎이 잘 나와요. 이 꽃의 잎은 怎么会是红的呢? 왜 빨간색이지?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꾸며주셔도 되고요. 这朵花代表什么意思? 이 꽃은 代表 대표합니다. 나타냅니다. 什么意思? 무슨 뜻을 나타내나요? 즉, 이 꽃말은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바를 써서 보내버려요. 我想 하고 싶습니다. 把这朵花 라고 해서 이 꽃을 송 보내요. 보낸 다음에 그 뒤에 과정까지 다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给我妈妈 이 꽃을 우리 엄마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이런 처리 과정 다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조년문으로 한번 돌려줘 볼까요? 书桌上 책상 위에 꽃은 아까부터 놓여져 있겠죠. 放着 라고 해서 동사 뒤에 쩌를 붙여서 놓여져 있습니다. 뭐가요? 一朵花 라고 해서 꽃 한 송이 가요 라고 해서 문장 이렇게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즉 쓰기 이 부분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죠. 남은 부분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辛苦了